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달러가 좀 주춤하면서 아시아 통화들이 같이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동반 강세 현상이 좀 있었죠? 근데 흥미롭게도 저희가 오늘 볼 블룸버그 기사를 보니까요. 앞으로는 이 통화들이 각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 속 전문가 분석들을 좀 파헤쳐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뭐 글로벌 경제나 아시아 시장 동향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예측들이 왜 나오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큰 그림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골드만삭스, 단스케 은행, 콤베라, A&G 여러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최근에는 같이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아시아 통화들이 서로 다른 길, 영어로는 divergent path라고 하죠. 그 길을 갈 거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길이요? 그 요인이 뭘까요? 여기에는 큰 요인하고 작은 요인들이 다 얽혀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중 무역 관계라든가 양국의 성장 전망,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이 있겠고요. 아, 그런 큰 흐름들이요?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로 무역 협상 상황이라든지 국내 통화 정책, 지정학적 문제 같은 이런 개별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큰 파도 속에서도 각자 노젓는 방향이 다르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비유가 적절하네요. 콤베라의 시어리림 전략가 의견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제가 보니까 중기적으로는 아시아 통화 가치가 오른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네, 맞아요. 그러면서도 여지를 뒀죠. 네, 중국 경제 회복 속도나 글로벌 정책 변화, 또 무역 갈등 같은 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통화들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통화부터 볼까요? 먼저 가치 상승, 그러니까 강세 가능성이 좀 언급되는 통화들부터 보죠. 대표적으로 중국 위안화 CNY하고 한국 원화 KRW가 있습니다. 아, 위안화랑 원화요? 네, 특히 골드만삭스 분석이 좀 눈에 띄는데요. 위안화의 그 실질 무역 가중 기준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실질 무역 가중 기준 가치요? 그게 뭐죠? 아, 그러니까 여러 교역 상대국 통화랑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본 가치를 말하는데 이게 지금 좀 낮게 평가되어 있다.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게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도 올렸어요. 3개월 후에는 달러당 7.20 위안, 6개월 후에는 7.10 위안까지 오를 수 있다고요. 전망치를 올렸군요. 최근 분위기 생각하면 좀 의외인데요. 단스케어은행도 단기적으로 7.20 위안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 선이 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골드만삭스의 다른 분석가는 위안화 강세에 베팅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한국 원화를 뭐랄까 대안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봤다는 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두 통화가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본 걸까요? 어느 정도는요,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죠. 한국 원화, KRW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미 간 통화 정책 논의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근데 콘베라의 림 전략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 그 초기 관세 인하 효과 같은 게 점차 사라지면서 원화 강세 속도는 예전보다는 좀 누그러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다. 네, 결국은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이니까 글로벌 교역이 얼마나 활발해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교역 회복세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ANZ 은행에서는 다음 심리적 저항선으로 달러당 1,380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라면 그 선을 넘으면 추가적인 원화 약세, 그러니까 환율 상승 심리가 커질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가격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위안화랑 원화는 어쨌든 강세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데 모든 아시아 통화가 다 같은 방향은 아니겠죠. 약세 전망이 나오는 통화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레이시아 링깃, MIR이나 태국 바트, THB, 또 인도 누피, INR 같은 통화들은 오히려 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링깃, 바트, 루피오. 네, 예를 들어 이버리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링깃이랑 바트 모두 올해 말에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제기했거든요. 아, 연말에는 약세로요? 왜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링깃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워낙 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 말에는 달러당 4.3링깃, 연말에는 4.5링깃까지 약세를 예상하더라고요. 태국 바트는요? 태국 바트는 또 다른 이유인데 중국이랑 미국 경제 모두에 대한 노출도가 좀 높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태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들어서 달러당 35바트 선까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 노출도도 높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 복합적이네요. 인도 루피도 상황이 비슷한가요? 국경 분쟁 불확실성이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국내 요인이 작용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요인들이 루피 가치에는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은행에서는 달러 루피 환율의 단기 저항선을 86.20 루피로 보고 만약 이 선을 넘어서면 다음 목표는 87 루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86.20, 다음은 87. 네. 그리고 ANZ 역시 예상보다 금리 인하 폭이 클 수 있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해서 연말에는 86 루피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미중 관계나 글로벌 성장 같은 이런 큰 파도 속에서도 각 나라의 경제 체력이라든지 정책 방향, 지정학적 상황 같은 이런 개별적인 파도가 통화 가치를 다른 방향으로 밀고 갈 수 있다. 정확해 보셨습니다. 핵심을 잘 짚으셨네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중국의 회복 속도라든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통화 정책의 방향, 그리고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좀 심해질지 여부, 이런 변수들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각 통화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아시아 통화들이 이제 한 묶음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정말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안화나 원화처럼 강세 가능성이 있는 통화가 있는 반면에 링깃, 바트, 루피처럼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는 통화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좀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국제 무역 동향을 파악하시거나 관련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시아 경제 흐름을 읽고 싶은 분들에게는 분명히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변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중 관계라든지 연준화 정책 같은 아주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가 만약에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확 바뀐다면 과연 아시아 통화 시장 전체에는 어떤 동시다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각자 다른 길을 가다가도 그런 큰 충격에는 또 같이 반응하게 될지 아니면 그 충격마저도 각자 다르게 흡수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